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함께하게 될 아나운서 이연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이태훈 소장님과 업사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매번 리치 부동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요즘 되게 핫한 장소 뽑아가지고 저희 다니고 있잖아요. 네. 잠실 다니고 있잖아요. 곳곳을. 저희 일단 뭐 입주 임박한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가봤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될 예정인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도 가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디로 떠나볼까 했더니 이제 정말 그와 함께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삼형제 중 하나로 불리는 진미크를 준비했거든요. 네. 진미크가 진주, 미성, 그다음에 크로바. 크로바까지 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진주가 잠실 르엘이고, 아니죠, 진주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쵸. 그리고 이제 미성이랑 크로바가 잠실 르엘이 네, 맞습니다. 지어질 네. 예정이다.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네.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이름들이 네. 조금 이제 올드한, 어. 그죠? 올드한 이름에서 상당히 세련된 이름으로 아.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연식이 좀 있었구나, 네. 그죠? 진주. 네, 그러네요. 진주, 미성. 진주 아파트도 이게 미성. 80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서 80년 1월쯤에 입주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한 45년 정도가 지금 시간차는 이제 흘렀고, 이게 이제 재건축이 시작을 한 연도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40년 만에 이제 재건축되는 현장인 거죠. 네. 40년 만에. 네, 네. 19년도에 이주를 했거든요. 네, 19년도에 이주를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40년 만에 이제 모습이 바뀌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잠실이 또 강남이랑도 가깝고 네. 그런 교육 환경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잠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롯데몰도 있고 굉장히 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진미크 이번에 지어진 아파트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좀 자세하게 입주 뭐 시기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네,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보시면 지금 잠실에 지금 한 20년 만에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약간 큰 규모의 아파트거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제 조감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지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대충 나오거든요. 여기가 네. 한강이 이제 뒤편에 보이시잖아요. 네. 그죠? 한강이 이제 진짜 뒤편에 꿈꾸는 도시 보이시고. 잠실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가 입지가 이제 입장에 따라서는 다른데 네. 뭐 A급지가 아니다, B급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건 한강 조망은 없어요. 네, 바로 이제 그렇구나. 뒤에 이제 파크리오가 있기 때문에 한강 네. 조망은 조금 막 가리고, 여기는 이제 또 하나 영구 조망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원뷰, 공세권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네, 여기는 영구 조망이죠 또. 예, 여기 그 올림픽 공원이 면적이 한 43만 평 정도 되는 큰 면적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백제 뭐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도 뭐 이제 여기 진주 아파트에서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네. 나와서 한참 또 한 1년 네, 정도 이제 맞아요. 공사가 좀 지연이 됐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그걸 이제 항상 문화재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송파구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게, 문화재는 이제 여기에다가 원래는 보존을 대부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공원에 그런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그에다가 문화재는 거기다 옮기고, 여기는 이제 계속 발견이 지어줄 안 수 된 있게. 지역부터 이제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항상 뭐 되게 시끄러울 때는 여기도, 그러니까 뭐 여기도 평형대가 되게 다양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큰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소형 평수를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런 갈등들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발생을 해서, 대형 평수 갖고 있었던 분들은 1+1, 뭐 소형 평수는 뭐 입주권 하나, 이런 식으로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한참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21년도에는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입주권이 2개잖아요. 네. 그러면 1+1이면? 네. 그러니까 입주권은 예전에는 집으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주권도 이제 집으로 보는, 이제 일가구로 이제 책정을 할 때 보니까 이게 다주택자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주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받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대갚아야 되는 현상도 있었었는데, 그러네요. 그때는 이제 금융당국하고 좀 협의가 잘 돼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진통 끝에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진주 레미안 이제 진주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모습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이게 평화의 문 쪽에서 바라보는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이게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네. 그쪽을 바라보는 약간 정문 거기에 이제 평화의 문이라고 항상 뭐 TV에 한 번씩 나오는데 보면 대문 같은 게 하나가 네, 딱 맞아요. 있어요. 네.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랜드마크처럼 바로 딱 네, 있죠. 네, 맞아요. 거기 밑에 가서 보면 그것도 있어요. 88년도에 성화 봉송을 했던 불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불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요? 가면은 그 네, 불이 있어요. 네. 붙어 있어요? 예, 조그맣게 불만 살려놓은 그러니까 불만 조금 뭐 호롱불 같이 그래요? 있는 불이 그러니까 있어요. 상징적으로 네, 상징적으로. 의미로 그 네, 불이 네. 꺼지지 않는 네, 약간 계속. 뭐 그때 당시 올림픽 분위기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만들어진 공원이니까 음. 그거를 좀 상징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때 푼 비둘기들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서울에 또 혹은 그래요? 서울 인근으로 퍼져가지고 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다고 그런 합니다. 거였어요? 그때 당시 어머머. 불 붙이는 순간에 몇 마리들이 통닭구이가 되는 애들도 있었는데 기억나네요. 네. 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파크리오? 파크리오에서 바라보는 네. 이제 공사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파크리오 옥상 올라가셨네. 드론 띄우셔서? 예, 그런 것 직접 같아요. 띄우신 건가요? 아니 제가 띄운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8월달 모습이거든요. 네. 8월달 모습에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지어졌고 아직 더 올라와야겠네요. 네, 이게 최고가 35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 뭐 이거 내년 6월달까지 입주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예정은 이제 내년 6월달로 지금 입주 예정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봐도 되겠어요 지금? 그렇죠. 조금 네.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보면 네. 저기 어디야 그 저번에 우리가 했던 네.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요. 네. 저렇게 다 철거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저기 뭐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게 다 없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그게 올 초에 없어졌던 것 같은데 금방 올라갔어요? 아니 올 초에 크레인이 아, 없어지고 뭘 네. 하고 지금 하는데 지금 10월달 입주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내년 6월이면 앞으로 이제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제 크레인도 조금 없어지고 실내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막 그래야지 입주 가능할 것 크레인 같은데. 없어지면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10좀 걸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뭐 그렇고 그러게요.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실외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LED를 많이 띄워가지고 그런 거 확인도 하고 지금 막 그런 단계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더라고. 제가 왔다 갔다 이제 집이 이 근처여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아직까지 많이 좀 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예정은 내년 6월 달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만약에 네. 좀 늦어지면 조금 가을쯤에나 이렇게 그럴 입주가 수 시작될 있거나 수도 아니면은 있겠네요. 2026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또 작년쯤인가 이게 공사비 증액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또 쉬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 600만 원대에서 아마 800만 원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6개월 정도 또 딜레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오늘 있어가지고 뉴스를 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멈춰 있거나 분쟁이 있는 그 곳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집값이 어쨌든 계속 올라가니까 아파트 신고가 거래나 이게 늘어나 버리니까 아유 이게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이 협상해가지고 높여주고 차라리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해야겠다는 이제 이런 분위 의견들이 좀 높아져서 네. 그 협상을 하게 된 그러니까 공사비가 높여져서요 한 곳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좀 이게 그런 것들도 뭐 표결도 붙여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정들 되게 많이들 해요. 여기도 이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좀 가격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딜레이 되는 바람에 아마 이게 빠르면은 내년 6월 달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게 26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보시면 이제 서울 송파 잠실 주요 단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잠실동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잠실 르엘이랑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신천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지 않아 가지고 저거를 이제 사시는 분들은 실거주 요건은 일단은 없어요. 하지만 근데 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네. 라든지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상제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분상제. 네, 그 오. 분양가 산 지역이어가지고 아. 네 이게 뭐냐면 시세 80% 정도의 이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잖아요, 그죠? 네. 싸다 보니까 좋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 항상 얘기해드렸던 2년 거주, 2년 실거주 요건이 있고 여기도 아마 3년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단은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 그다음에 잠실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게 항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잠실의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실 르엘하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여기에 거의 한 4,000세대, 거의 5,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약간 뭐 잠실을 또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저희가 한번 다뤘던 지역하고요. 네. 그다음 장미 아파트 저기 장미주거라고 하거든요. 네. 1, 2, 3차가 있는데 저기도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추진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일대도 아마 상당히 또 판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잠실 주변은 근데 새 아파트 이제 많이 생기네요. 아무래도 석촌. 그럼요. 네. 한강 주변 따라서. 네. 근데 뭐 입지가 워낙 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뭐 잠실역 같은 경우가 또 이게 GTX H가 들어온다는데 H. H가 그 연하 씨가 사는 동네로 가요. 은평구요? 네, 거기 오. 예. 저기 연신내? 오, 예, A도 다니는데 네, H까지. 오, 네, H로 그렇구나. 연결이 글로 가고요. 여기가 DDP로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 돼서 뭐 파주까지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되면은 또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해봐야겠네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예. 잠실로 네. 오시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강이라고 하는 약간 되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주공 5단지라든지 장미 1, 2, 3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뜨거운 감자기도 합니다. 네. 저기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뭐 네. 캠핑을 가거나 뭐 하거나 하다 보면 저쪽 지나갈 때가 은근히 많은데 네. 야 이제 요것도 줄줄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건물 있잖아요. 네. 그게 툭 이게 보여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 툭툭 보여요. 아 이거 얘네들도 조만간 그런 얘기 나오겠구나. 그렇죠. 딱 느끼는 게 장미. 예. 예전에 이제 반포를 지나갈 때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뭐 몬벨리 만들어지지. 네. 그 전에 뭐 저기 뭐냐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 어. 그게 대장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대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원벨리로 넘어갔다가 뭐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도 잠실도 항상 뭐 강남 3구를 얘기를 하면 뭐 강남 서초구 사람들은 너희는 아니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뭐 강남 3구를 얘기하면 항상 송파가 들어가다 보니 그런 한강뷰를 이렇게 있는 저런 부분도 무시는 못하죠, 그죠? 네. 우리 사실 이제 우리 댓글이나 이렇게 보면 또 혹은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서울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저렇게 신축 아파트들은 이제 속도를 내서 네.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집값이 올라가는 게 멈추고 네. 당연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네. 뭐 약간 저주성 멘트 댓글 다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망해라 뭐 이거 꼭지다 이제 떨어지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저희도 방송하는 어떤 여기 취지가 이게 무조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현 상황이 이렇다. 실거래가 현재 얼마에 되고 있다는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고 이제 판단은 각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저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도 중요 지역조차도 떨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좀 늦게 오. 올 수 있고 그 사이에 나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입지에서 또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데 학군이 필요하면 그걸 누리겠다 이거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어쨌든 뭐 비싼 아파트 뭐 그런 지역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맞아요. 좀 각자 상황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네. 생각하지 말자. 네, 이 얘기 맞아요. 갑자기 하고 싶네요. 아니 근데 사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아 누가요? 그렇군요. 갑자기 예고편. 제가요? 네, 네. 그 얘기 근데 해주셨잖아요. 이거 또 중요한 부분일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어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왜 우리가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잠실 얘기하다 그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신고가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좀 성급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판단을 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집이 있다 보면 그냥 나 집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조금 갈아타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분은 지금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추적해 오신 분들 내지는 이렇게 관심 있었던 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서 있는데 청약 통장에 모이는 숫자가 어떤 그 인기에 척돌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약 통장이 그렇게 몰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방에 아파트를 막 엄청 뭐 고급형으로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서울 사람들 내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서울의 어떤 하나의 입지에 괜찮은 지역의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훌륭한 지역에는 그냥 서울에 있는 청약통장들이 다 몰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만 개, 어떤 거는 3만 개씩 몰려간다는 거. 그런 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가격은 뭐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이게- 화폐 가치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하더라도 거예요. 네. 물가 인상 때문에라도 그렇죠. 예. 부동산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자꾸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던 잠실 주공 5단지가 예전에 1,000만 원이었어요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을 생각하면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예요? 근데 지금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으니까 10,000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짜장면이 별로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그때 당시에도 오른 걸로 비하면 짜장면 가격은 거의 뭐 1,000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아직 30배 정도 올랐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뭐 이게 다 옳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 당장은 못 잡더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조금 관심이 가져지고 한번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 있다가 두 개가 생기고 그또 하나 갈아타지는 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야지. 맞아요. 내 우리가- 인사이트가 계속 쌓이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조금 뭐 부자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당연히 일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 자산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것들이 어쩌면 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김 대표님하고 이 방송 시작이 된 게 좀 그런 부분이다 그쵸. 보니까 어쨌든 주식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벌었던 사람들이 건물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여기서 벌어서 이쪽에 옮기고 그쵸, 뭐 그쵸. 자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커진다 보니까 부동산도 하나의 어떤 큰 덕목이지 않을까. 그 한창 네. 코인이 급등해 갈 때 네. 그 강남 청담동 쪽에 후드티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20대 진짜 초반인 정도 되는 애들이 네. 갑자기 부동산 들어와가지고 네. 저 아저씨 저 건물 얼마예요? 오. 한 뭐 얼마인데 요즘 이거 지금 사는 시기가 아닌데 대꾸에 얼마인데요? 그렇게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슬슬 코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당장 한 1,000만 원이
1억 됐을 수도 있고 5억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지금 그 빌딩을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닐 텐데 이 정도 속도로 내가 자산이 늘면 야, 나 곧 있으면 저거 사겠는데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빌딩을 보러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코인 갖고 돈을 벌어도 부동산 하나 갖고 있으면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의 어떤 종착지 같은 느낌이 예, 부동산 쪽에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우리나라 특성상 정말 음, 부동산이 가장 또 중요한 그런 경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내가 한 10억 갖고 있다고 채권 살래 그래 가지고 가면은 10억원치 안 팔잖아요. 네. 네. 자 우리 네.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 잠실 내면 아이파크 너무 궁금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잠실 내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잠레아. 이제 잠레아라고 다들 많이들 부르시거든요. 여기가 이제 23개 동으로 최고 35층으로 2,678가구가 새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 이제 589가구가 일반 분양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잠실 르엘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성이랑 이제 크로바 아파트가요. 거기는 13개 동 최고 35층 1,865가구가 일반 분양 213가구가 있는데 르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분양 공고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다룰 거는 이제 잠내아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입지라든지 환경을 아까 전에 뭐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싹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잠내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공세권, 역세권 이제 8호선이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고 2호선은 이제 잠실 나루역이 조금 가깝기는 한데 좀 2호선하고는 이제 도보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9호선이 되게 가깝게 있어요. 네. 이제 한성 백제역이라고 이제 9호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강남하고 이제 접근성은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한강하고 이제 한강 조망은 안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한강 이제 공원하고도 이제 도보로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리기도 하고 여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그거죠. 뭐 롯데몰이랑 이제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마트 여기 홈플러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편의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올림픽 파크도 이제 가깝게 있지만 여기 이제 석천호수도 충분히 이제 도보로 가능한 거리이기도 하고요. 이쪽 주변은 근데 입지 환경은 진짜 말하면 진짜 입 아픈 것 같아요. 그럼요. 워낙 좋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긴 당연히 학군도 네. 최고의 학군들이 몰려져 있고요. 다 갖췄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제가 이게 조금 좀 면적이 조금 더 컸거나 아니면은 잠실 르엘이랑 뭐 그건 이제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에 이제 초등학교도 하나 넣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아마 아파트로는 또 신축 아파트급수로는 아마 제일 좋은 그러게요. 입지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시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 여기가 신축 아파트여가지고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엘스라든지 리센치의 어떤 아성에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너질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좀 크게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좋은 장점은 아산병원도 되게 가깝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의료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도 이제 같이 충분히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각보다 대기업이 많이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이제 그 평화의 문 바로 앞에요. 배달의 민족 본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실역 쪽에 이제 쿠팡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역 쪽에 또 삼성 SDS 본사라고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여기까지 이제 잠실 업무지구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잠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파에서 분양가 이제 상한제를 이제 최고가가 나왔어요. 예, 평당 이제 5,409만 원이 확정이 됐고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5,409만 8천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9제곱미터 분양가가 13억 5천만 원이고요. 84제곱미터가 이제 분양가가
18억 4천만 원. 분양가 13억, 네. 18억.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생각하면 와 되게 큰 돈이다 아니면 비싸다 내지는 고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변의 시세를 네, 네.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 르웰은 지금 일반 분양가가 5,103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지금 17억 3천만 원 정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아직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이제 그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좀 딜레이가 돼 있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12일 날인가요?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분양 일정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저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아직 분양 일정이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분양 이제 일정이 공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랑 이제 견본주택 개관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0월 11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이제 청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견본주택 개관은 18일 날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서 하냐면 문종동에 가면 가든파이브가 있어요. 아. 네. 가든파이브 앞에 보면 레미안 갤러리인가? 거기서 아마 저기 견본주택을 개관을 할 거고요. 너무 그러면 예쁘다. 보러 거기에 가고 싶네요. 네 그런 거 저기 모델하우스라든지 그런 데를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를 가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뒤에 설명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43제곱미터가 지금 114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요. 그다음 59제곱미터가 118세대, 그리고 74제곱미터가 35세대, 84제곱미터가 297세대, 그리고 114제곱미터가 이제 25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리밋 저기 유닛이 만들어지면 안에 가서 한번 쫙 보면 74랑 84랑 차이점을 알 수 있고요. 84랑 114랑 차이점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뭔가를 쳐다보고 뭔가를 해야 좀 욕심이 맞아요. 생기기도 하고 우리 집을 어떻게 조금 우리 집이랑 좀 뭐가 다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59도 많이들 선택들을 하시는데 74랑 84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항상 대세기는 해요. 국민평수. 네, 국민평형이 84제곱미터인데 요즘에 74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일단 74도 대부분 이제 뭐 포베이라든지 나오다 보니까 방이 3개, 화장실 2개가 나오는데 조금 작은 것들이 뭐냐면 방들이 조금 이제 작은 방들이 좀 작거나 아니면은 거실이 좀 작거나 아니면 주방이 좀 작거나 아니면은 뭐 84제곱미터는 뭐 파우더룸도 있고 어떤 것도 팬트리도 있고 막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114 같은 그 차일 수도 경우에는 있겠네. 제일 작은 방이 뭐 59의 큰 방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든지 막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작은 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다르겠지만 저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꾸 눈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들 아마 가실 거예요. 아마 가면 아마 줄 엄청 쓸 거예요. 아마 그때. 네. 그리고 청약 자격은요. 일단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데요. 이것도 2년 이상 뭐 저기 거주자는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시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되고요. 1주택 소유자도 나중에 당첨이 되면은 1주택은 언제까지 처리를 해라, 팔아라고 하는 조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제 5년 이내에 당첨이 된 분들은 이제 넣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청약 통장은 2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고 평형대에 맞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최소 300만 원 이상 이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이하. 그리고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가 아까 43, 59, 74, 84제곱미터는 최소 300만 원 이상으로 예치가 2년 이상이 되어 있으셔야지 가능한 거고요. 저게 뭐 금액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뭐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104제곱미터를 청약을 하시려면 최소 1000만 원이 2년 이상 예치가 되어 있으셔야 청약 가능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네. 아마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분양 세대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솔직히 무주택자 아니신 분들은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1주택이신 분들은 아마 쉽지가 않죠. 아니. 왜냐하면 그 가점 자체가 무주택 기간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그게 가점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주택자 분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추첨제에 아마 들어가셔야지 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추첨제가 꽤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예. 그래도 추첨제도 보시면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한테 우선 공급을 한다니까 25%의 또 확률이 있어요. 네. 그거는 무시 못 한다니까. 음. 남들 다 안 하겠지라고 아, 했는데 내가 무심코 넣었는데 되면 어떻게 돼요? 음. 또 로또죠. 조상이 또 날 도와본 거 아니에요, 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청약 점수도 그때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아, 가서 그래요? 좀 설명을 다시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분양을 받으시면 왜 좋냐, 네.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리면 중요하죠. 네. 이게 대부분 안전마진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되게들 많이들 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가 주변의 시세의 80%예요. 그러면은 주변의 시세가 뭐 지금 18억 4천만 원이면 이게 80%가 되려고 하면 한 21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3, 4억 정도는 내가 좀 안전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21억, 22억이라고 만약에 하는 금액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지금 이게 6월 달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6월 달에 그게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시세는 아마 주변에 뭐 한 22억, 23억 정도였을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파. 예, 그런 것들이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수준이었을 건데 그 사이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거 9월 달에 지금 다시 본 거거든요. 지금 84제곱 전용 84제곱미터가요. 엘스가 지금 27억대입니다. 최근에 27억 거래됐던 게. 네네. 네, 최근 최근에 거래됐던 거래. 게. 네. 최근 거래됐던 게 27억이고요. 그다음에 리센치가 27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트리지움이 25억 9천만 원대. 네. 그리고 잠실 5단지는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31억을 넘어가 버렸어요. 또 7,500만 원에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될 파크리오가요. 네.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되었던 게 25억대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 차이가 지금 한 6억 6천에서 또 많이 보면은 거의 한 8억 정도, 8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당첨이 되면 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내가 좀 한 로또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이런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저는 이제 좀 보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입주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주권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진주 아파트를 보유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입주권의 지금 호가가 지금 29억 3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랑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세보다 지금 한 35% 정도? 40% 정도가 지금 저렴한 가격인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청약 통장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누려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넣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그래서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이렇게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입주권이라 그러니까 뭐 현금이 지금 뭐 당장 뭐 가동할 수 있는 금액들이 뭐 한 17억에서 한 뭐 20억 사이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입주권을 그냥 분양권 나 당첨되는 거 어려우니까 나 그냥 살래 하시는 분들은 분명 입주권 사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돼요. 네네. 그냥 뭐 거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가 입장을 우리의 대입을 하시면 안 돼요. 나와 내 주변 사람이 못 한다고 해서 네.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거래가 된다니까. 되긴 하면 되니까 저희도 와 25억, 27억 이런 숫자가 그렇게 현실이 딱딱 와닿는 숫자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걸 감안해서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저기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할 때 23억 그 입주권이잖아요. 거래되잖아요. 네. 네. 거래는 되고 있어요. 내가 못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분양권은 이제 분양 대금 아까 전에 뭐 18억 4천만 원이면 얼마 있으면 돼요? 10%. 그렇죠. 1억 8천 4백. 1억 예, 예. 9천. 만약에 네. 20%라고 하면은
뭐 한 3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3억 6천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금액가 차이를 차이가 본다 크죠. 그러면 분양권을 무조건 노려봐야 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현금이 너무 많고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희처럼 이제 뭔가를 재테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델하우스가 개관을 하면 좀 줄을 서더라도 근데 지금 줄 서는 건 너무 힘든데 너무 덥잖아요. 그죠? 이제 시원해지겠죠. 요즘 예약이에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줄 서야 들어가지. 그래요? 예, 예. 계약할 때는 예약을 하시고 이제 그 보러 가는 거는 누구라도 보러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닛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단은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야 다른 동네를 가서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이렇구나. 트렌드를 많이 볼 수도 있고 하다 보는 보면 눈이 키워야 자꾸 높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상 경쟁률하고 가점을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가장 최근에 또 DH 방배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분양을 1244대세를 했어요. 여기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카트라인이 69점에서 74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특별 공급이 594세대가 있고요. 일반 공급이 650세대가 있었는데요. 네. 청약 통장이 거기 뒤에 보시면 제가 28,074개가요. 특별 공급 594세대를 넣기 위해서 저만큼 많이 몰렸어요. 2,800개나. 와. 퍼센테이지 보세요. 야. 2,256%예요. 저 하나가 당첨이 되려면 2,256명은 집에 가셔야 돼. 55명은. 로또보다 그쵸. 더한 것 같은데. 로또는 더 심하죠. 일반 공급은 650세대를 분양을 하는데요. 58,684개가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9,028%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저게 69점이고 74점이면은 이게 몇 점,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거든요. 저기 69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4인 가족이죠. 네. 4인 가족이 14년 동안 무주택이면 가능한 점수예요. 최고 점수. 14년. 네. 근데 여기가 59제곱미터에 만점이 들어왔어요. 네. 세대원 만점이 들어왔어요? 세대원 6명이요. 15년 동안 무주택이신 분이 저길 당첨이 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금 가능할까?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 저렇게도 많이 또 1244명이나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상 커트라인도 여기도 분명히 아이파크도 예상 커트라인은 69점 이상은 되셔야 만점 이상은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DH 방배가 입지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배라고 해서 뭐 되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기가 어딘냐면 그 서초역에서 서리풀 터널이라고 이제 지나가면서 내방역으로 지나가는 그 중간에 있는 예전에 이제 좀 재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은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 커트라인이 69점 이상으로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잠실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라든지 그런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점수가 필요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인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9점이다 보니까 그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뭐 74제곱미터나 뭐 85제곱미터 정도는 청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장으로 해서 네. 특히 이제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실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우리 집에 모시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넣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당첨돼 놓고 그거를 이제 조사 들어가서 취소 이렇게 그쵸 걸리면 네. 포기하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짓은 안 하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그 생활의 흔적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돈을 인출했다거나 쓰셨다거나 카드 썼다거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뭐 최소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어떤 차익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청약 통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정직하게 하셔야겠네요. 네. 진짜. 아까 전에 뭐 연아 씨도 그랬잖아요. 1년 못했다. 청약을 막혔다라는 맞아요. 거. 저도 뭣도 모르고 청약 넣었다가 된 네,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가지 않을 건데 한번 연습 삼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게 네.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스스로 잘 체크를 다 해야 되는 게 진짜.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조금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네. 점수를 조금 올리고 싶은 막 그런 맞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게 내가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넣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조건 넣으실 것 같아요. 그래 당첨이 되면 혹시 어떻게든 모르는 거니까. 네. 자금은 또 만들어지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연끌이 또 가능한 뭐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요번에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네.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마 이제 관심도가 아마 엄청 생길 것 그러니까요. 같고 지금은 뉴스에서 뭐 요렇게 조금 작게 들리겠지만 아마 이제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계속 자꾸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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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요즘 잠실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계속 생기고 있고 오늘 알아본 이 진주 아파트가 레미안 아이파크로 변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 청약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체크도 한번 네. 해보시고 무주택자이시고 청약통장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좀 점수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좀 기대해보고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좋습니다. 네. 좀 잠실에 우리 곳곳을 좀 다녀봤는데 네.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도 궁금해요. 아까 다음 주에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지금 뭐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7월 달까지 그 아파트 거래량 한번 봤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88 대책 이후로 뭐 공급 대책을 발현을 하면서 우리가 아파트가 얼마만큼 거래가 되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아파트도 거의 끝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지표는 아닌데 네.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 분위기라는 건 우리가 뭐 이것도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는 거긴 한데 네. 과거에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연아 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본 건 아니에요. 기껏해야 2번 정도의 큰 상승과 큰 하락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IMF 때 어떻게 됐는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있는 거지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봤냐면 그 서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 때 한번 봤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한번 2번을 봤는데 그 2번의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언제 꺾였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면 이것들이 사람의 심리는 많이 변할 것 같지만 그게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왜 사람이 그 욕망이라든지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그러면은 그 끝자락에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쳐다보더라라는 것을 한번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길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네. 근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네. 그런 분위기 인간 지표라고 많이 네, 표현하는 네. 사람들의 행동, 특정 행동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꼭지다, 뭐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의 귀차는 없습니다만 네. 옛날 과거에 이제 우리 한참 그 고수이신 분들한테 제가 한참 초창기일 때 들었던 얘기들이 강연장 있잖아요. 강연장에 이제 애기 없고 지금은 유모차 끌고 오겠지만 애기를 업고 네. 깐난 애기인데 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 뭔가를 들어보겠다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엄청 발달하지 않은 시절 그럴 때 그런다거나 이제 보통 이제 구두 수선하러 가면 네. 구두 그 수선해 주시는 분이 구두 네. 닦으시면서 막 요즘에 사장님 요즘에 뭐 주식 뭐 저쪽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온다거나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님이 또 주식 얘기를 먼저 꺼낸다거나 이럴 때
이럴 맞아요. 때가 어, 분위기가 네. 야 이제 좀 조만간 야 주시장이 꼭지구나. 야 이제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네.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그럼 아마 부동산에도 네. 그러한 징후가 있지 않을까. 그걸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아, 좋네요. 기대해 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 다음 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동산 고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연들을 모아서 또 같이 또 풀어보는 시간까지 가질 테니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다음 네, 콘텐츠도 기대해 감사합니다. 주세요.